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56개 선관위가 72차례에 걸쳐 투표자 수를 사후에 수정을 했고, 특히 경기 김포와 충북 진천 등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개입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실은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255개 시군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조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분석에 일정량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확정된 내용부터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6.4 지방선거 선거일 당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간대별 투표율입니다. 그 투표율들은 여기 가느다란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투표자 수 증가율은 여기 7시부터 12시까지는 점차 증가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7시까지는 반대로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마감 시간대인 18시경, 즉 저녁 6시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래프의 파란색으로 표기된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는 9시대를 보시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1.3%입니다. 그런데 10시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증가율이 4.4%입니다. 그러다가 11시에 2.5%로 다시 낮아지죠. 시흥시 주민들은 왜 경기도 다른 시군과 달리 유독 오전 10시에만 투표소에 몰려갔을까요? 유독 시흥만 편차가 큰 이유를 저희 의원실이 선관위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이유는 통계 조작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이 발표한 시흥시 9시 10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금껏 밝혀진 것에 더해서 새롭게 경기도에서 세 번째 조작 사례가 발견된 것입니다. 9시 투표율 집계비 발표 당시 시흥시 세개동의 투표자 3,612명이 누락됐습니다. 시흥의 정왕본동, 연선동, 그리고 능곡동입니다. 시흥시 선관위가 경기도 선관위에 수정을 문의하자 경기도 선관위는 9시 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고 10시 투표자 수를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시도위원회 담당자에게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지 말고 가감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하라는 이메일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맞다면 이 조작 지침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잘못된 투표를 바탕으로 실제 선거일 당일 한 언론은 오전 9시, 시흥시는 5.2%로 경기도 내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본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또 선거 결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투표율 통계는 국민께 한치의 오차 없이 공표되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를 조직으로 덮었고 그 잘못된 통계를 국민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비단 시흥의 사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실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시흥시 한 곳만 분석을 했는데도 투표율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 255개 시군 투표율을 전수 분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중간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정상적 패턴이 다른 지역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 지 이제 어느덧 62일째입니다. 헌법기관의 특권 뒤에 숨어서 의무는 실종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이 참사의 실체가 하루빨리 법의 심판대에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의원님 연속으로 발표하신 투표 조작 사례 내용 그리고 주진우님께서 뉴스에서 대연생 일단 제가 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좀 공통점이에요. 네. 이게 최초 투표소에서 사람이 문자는 전만 보고를 하게 됐다고요. 네네. 이렇게 재래식으로 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작 지시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드는데 네. 이 투표를 사전 투표처럼 좀 전산화하면은 사람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 문제가 좀 많이 개선될 것 같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대표차원에서 투표에서 어떤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식 보고 능력 이 시스템에 대한 개판도 이루어지고 저 어디 기자님이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죠. 근데 민주주의가 뿌리채 지금 썩은 겁니다. 근데 그 썩은 민주주의의 나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대충 가지 접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통째로 훼손됐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보완될 수 있느냐? 저는 전면적으로 선거 관리를 누가 맡고 또 어떻게 운영하며 선관위는 어떻게 개혁돼야 하고 또 국민들께 나의 잃어버린 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특검에서부터 본원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설픈 현실에서 대안을 찾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선관위의 조작, 또 다른 의혹을 사실로 밝혀진 이 같은 행태를 보고드리는 것은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선관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보이질 않습니다. 끝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같은 기자회견을 두 번째로 자청한 것입니다. 네,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이 시를 수정할 때 원래 상급 선관위 보고 절차를 거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변에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네. 경기도 선관위 안내로 수정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절차를 안 지키는 상황이 나타나는 죄송합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경기도 선관위에서 지침을 내렸고 그 뒤에 후속 조치란 해당 시군구 선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정식 절차를 거친 조치가 맞는지 기본적으로 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였고 제대로 된 지침이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보도대로라면 각 시도 선관위에 웬만한 큰 오류가 아니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그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가 맞다면 국민께 단 한 표라도 단 한 명이라도 오류가 있지 말아야 될 선거에 수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 선관위가 진짜 선관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각 지방선관위에 웬만한 큰 오류가 아니면 수정하지 말 것, 그리고 가감을 해서 다른 시간대에 반영해 보고할 것이라는 이메일 지침은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합수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조작 지침을 아래 각급 선관위에 하달을 했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경기도도 시흥에 이 같은 지침이 실행되도록 했던 책임이 있는 바 조속히 야당 추천 이제 합의가 되는 특검에서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같은 그 패턴은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투표자 수 조작 사건이 보도가 된 지 이제 1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국 255개 그리고 전국 시도별로 투표율을 분석을 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서 현재 저희 20대 인턴 보좌관까지 함께 집중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 인천,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이같이 비정상적 패턴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 질의와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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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 패턴을 말씀하셨는데 네. 원인이 사람에게 있으신지 아니면 성적으로 원인이 나타나는 네. 비정상적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께 확인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가느다란 실선들이 경기도 내 다른 투표소에서 다른 시군에서 시간대별로 투표를 했던 그 흐름을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날씨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후보별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거일 당일에는 온라인으로는 허용이 되니까요. 그런 여러 변수나 여러 기제가 작동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월을 거쳐서 비슷하게 당일날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점차 높여졌던 투표 증가율이 오후에는 조금 꺾이다가 마감 시간에 임박해선 다시 투표율이 증가를 하죠. 투표 증가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과 달리 계속 비정상적 패턴을 보이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다른 지역 내의 다른 투표소에 일정 정도의 수치를 올려서 그 투표율, 잘못 입력한 투표율이 맞춰질 때까지 대기하라 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 패턴처럼 아니 다른 곳으로 흩트리지 말고 즉 다른 투표소로 분산시키지 말고 그 숫자를 다른 시간대에 몰아서 가감해라 라고 하는 시행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마 분석의 기술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만 지금까지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던 것과 달리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그 숫자를 몰아서 조작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어떤 형태의 조작 형태가 나올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파도, 기이하고 예상을 넘어선 그런 투표소 조작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공통된 원칙은 있습니다. 이때까지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들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사님을 선관위에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네. 실상 지금 뒤에 새로 발견된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반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는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측에서 인지하고 중간 브리핑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생업도 바쁘고 민생이 고달픈데 이렇게 투표율을 국민들이 직접 저희 30대 보좌관 그리고 20대 인턴 보좌관이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난 열흘 넘게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수사권을 가진 즉 강제 수사력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합수본에서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신속한 철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요한 핵심 인사들 그리고 주요 간부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영장, 수색영장 기각 등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간 연장됐던 저희 종합 국정조사 특위에서 추가 질문을 한 뒤에 수사 상황에도 반영되도록 제가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